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파이더 차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 차트도 스팟파이어에 빌트인 되어 있지 않은 마드로 만들어진 차트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더 차트 마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 차트는 레이더 차트라고도 부르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평가 항목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요. 지금 화면에서는 7개죠. 여러 개일 때 항목 수에 따라서 이 원을 같은 간격으로 나눈 다음에 각 평가 항목의 정량화된 점수에 따라서 이 점수 각각을 위치에 찍고 이 점을 선으로 이어서 전체적인 어떤 항목 간 균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도표입니다. 여러 측정 목표를 함께 겹쳐 놓아서 비교하기에 편리하고요. 또 항목 간 비율뿐만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밸런스나 트렌드를 직관적으로 알기에도 편리합니다. 이제 스파이더 차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테이블 구조를 보면요. 먼저 첫 번째 컬럼은 X축 범주 값이 들어간다. 즉 스파이더 차트에 들어갈 디멘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 이런 항목들, 저희들이 비교해야 되는 항목들이 다 이렇게 디멘전이 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컬럼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컬럼은 각 디멘전별로 디스플레이 되어야 되는 값을 가진 컬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럼이 2개면은 각 차원별로 2개의 엔터티가 비교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재 이 그림에서는 5개의 이제 엔터티, 즉 5명의 선수들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 디멘전을 나타내는 컬럼 외에 각 선수별로 5개의 컬럼이 아마 더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런 형식이 아니고 선수를 나타내는 컬럼 하나, 그리고 디멘전을 나타내는 컬럼 하나, 값을 나타내는 컬럼, 이러면 3개의 컬럼만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런 선수들 간의 비교를 5명을 동시에 하지 않고 2명만 한다든지 3명만 한다든지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 비교 대상이 하나의 컬럼으로 가지고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전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파이더 차트 모습을 그려놓고 그리려고 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데이터 컬럼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전 기초 영상에서 다 학습하셨겠지만 이제 톨 테이블을 와이드 테이블로 바꾸는 것을 피봇이라 그러고, 와이드 테이블을 톨 테이블로 바꾸는 것을 언피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 구조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그 차트의 모양에 따라서 피봇과 언피봇을 좀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번 시연을 해볼 텐데요. 제가 은행 만족도 데이터를 스파이더 차트용으로 약간 간단하게 가공한 걸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만족도 데이터 언더바 스파이더 차트, 이 엑셀 파일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픈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이블을 열어서 보니까 이렇게 6개의 은행이 각 3개 항목별로, 즉 온라인 만족도, 콜센터 서비스 만족도, 지점 서비스 만족도,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이제 5점 척도의 점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만족도 항목이 디멘전이 되어야 될 텐데요. 지금 이 주어진 데이터의 형태로 봤을 때는 보시다시피 오가니제이션 이 항목이 이제 범주 컬럼이 되겠습니다. 범주 항목들을 가지고 있는 컬럼이 되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스파이더 차트를 만들 때 디멘전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해서 스파이더 차트를 그린다면요. 네, 이런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X축은 범주가 들어가야 되고요. 즉 디멘전이 들어가야 되니까 오가니제이션이 들어갔고요. Y축은 어떤 값을 보여줄 거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온라인에 대해서 보고 싶다. 자, 색 지정은 일단 제거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온라인 서비스 만족도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고, 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각 은행별로 지금 비교를 하는 형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일 때는 이렇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해서 콜센터와 비교를 하겠다. 그럼 콜센터는 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지점 만족도는 또 이렇게 노란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는 목적이, 우리가 원하는 차트의 모습이 이렇게 각 뱅크들에 대해서 이 서비스 항목별로 온라인 콜센터 지점 만족도를 비교를 하겠다. 이러면은 이런 차트도 얼마든지 make sense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온라인 콜센터 지점을 각 그걸로 두고 디멘전으로 두고 각 은행이 그 각 항목별로 어떤 점수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보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저희가 데이터전 처리를 좀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에 이렇게 온라인 콜센터 지점으로 이렇게 컬럼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컬럼으로 묶어야 되니까 결국 와이드 형태의 테이블을 톨 형태로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피봇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러면 먼저 언피봇을 직접 이렇게 이 테이블에다 해서 이 테이블을 변형시키는 것보다 이걸 복사를 해서 원래 테이블은 놔두고요. 언피봇한 결과를 복사본에다 넣는, 그렇게 하는 게 더욱더 여러 가지 목적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복사본을 이용해서 기타에 가시면요, 지금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변환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언피봇을 해야 되고요. 언피봇을 삽입을 누르면은 그냥 그대로 쓸 것은 자, 오가니제이션 그대로 하고요. 온라인과 콜센터 지점을 하나의 컬럼으로 묶어야 되니까 변환할 컬럼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만족도 항목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약에 그대로 테이블을 변화를 시키고 나면요, 제가 한번 새로 만들어서 테이블을 열어 보겠습니다. 테이블이 두 번째 변환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와이드 형태의 컬럼이 이제 톨 형태로 쭉 이렇게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스파이더 차트를 만드신다면요, 그러면은 대은행 만족도 데이터 2 테이블을 사용하고요. 자, 이제 만족도 항목이 저희는 이제 X축의 컬럼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 지점, 콜센터 이 세 개 항목에 대해서 만약에 값을 주면요, 이 세 개 항목에 대해서 모든 은행의 평균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5개 은행들을 동시에 보겠다 했을 때 오가니제이션을 색지정으로 둔다면은 이렇게 전체를 동시에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뱅크 1과 뱅크 3를 비교를 하고 싶다든지 뱅크 1과 뱅크 2와 뱅크 4를 비교를 하겠다든지 할 경우에는 조금 이제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저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 만족도 항목은 이렇게 범주형으로 하나의 컬럼에 두고 이 은행들,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은행들을 전부 다 각 하나의 개별 컬럼으로 펼치는, 즉
톨 테이블을 와이드 테이블로 바꾸는 즉 피벗 작업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다시 똑같이 복사본을 써야 되니까요. 기타로 가서 두 번째 것을 이제 사용을 할 거니까요. 네, 선택을 하고 데이터 변환을 해서 피벗으로 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행지시자에는 만족도 항목을 그대로 둬야 되겠죠. 그리고 위에다가 펼쳐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오가니제이션이고요. 이 값을 네, 값으로 놓고요. 그리고 네, 여기 그냥 퍼센테이지 C만 둬서 그냥 은행 이름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피벗으로 만든 그걸 테이블을 변환한 다음에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테이블을 열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테이블을 변환한 걸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 콜센터 지점에 대해서 각 은행별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원래 주어진 테이블이 이것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언피벗을 하고 다시 피벗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지금 이제 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스파이더 차트를 다시 만들면요. 일단 색은 제거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은행 테이블은 네, 세 번째 테이블을 써야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만족도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뱅크1의 값을 이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 지정 기준을 네, 제거해 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뱅크2를 또 이제 선택을 하면은 뱅크1과 뱅크2를 비교하는 게 되고요. 자, 뱅크3 이렇게 계속 만들면 5개를 다 붙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3개만 비교하고 싶다든지 또는 네, 제가 이 세 번째가 아니고 네, 5번째와 비교를 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은 1, 2, 5번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이 테이블 구조를 스파이더 차트에 맞게끔 변형시키는 즉 피벗과 언피벗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생각하셔서 그 원하시는 차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적절한 데이터 테이블 구조를 전처리 해 놓아야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요. 이 디멘전을 나타내는 부분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미니 옵션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라운드 형태로 보여줄 거냐, 리니어 형태로 보여줄 거냐, 이렇게 저희가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게 이제 리니어일 경우는 디멘전이 지금은 이제 3개라서 좀 삼각형으로 보이는데 한 5, 6개로 되면은 조금 더 거미집처럼 보여서 모양이 낫겠죠. 그리고 이 로테이트 엑시스 레이블은 네, 이 범주 모양을 바꾸는 게 되고요. 그리고 네, 다시 원래대로 놔두고요. Normalize y-axis value는 이 값을 퍼센테이지로 정규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지금 현재 색이 포함되어 있는데 색을 빼고 싶으면은 네,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스파이더 차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마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업무에 때때로 이런 스파이더 차트를 만들 필요를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명심할 것은 데이터 전체를 통해서 적당한 형태의 데이터 테이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